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걸 문득 깨닫는 순간. 스크롤을 내려도 내려도 지금 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름이 눈에 띄지 않는 그 순간. 예전엔 분명히 있었는데 밥 한 끼 먹자고 아무에게나 전화해도 누군가는 받아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때는 빼곡했던 연락처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결혼식이나 부고 소식에만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이 반가움보다 부담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런 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연락이 없는 친구들이 야속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해진 나이.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히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 테니까요. 저는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서요. 제 젊은 시절 친구들은 참 많았습니다. 20대엔 같이 밤새 울고 웃던 동기들이 있었고, 30대엔 아이를 키우며 공원 벤치에서 과자 봉지를 나눠 먹던 동네 엄마들이 있었고, 40대엔 아직 뭔가 꿈이 남은 것 같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던 오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고 나서였을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다들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남편 챙기랴, 직장 다니랴, 부모님 건강 걱정하랴. 나만 바쁜 게 아니라 다들 그런 거라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넷이 오랜만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나이엔 흔치 않은 일이라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그날 아침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너무 힘줘아 입은 것 같지도 않으면서 너무 후줄근해 보이지도 않아야 했어요. 이 나이에도 그런 게 신경 쓰이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자리인데도 사실은 친구보다 친구 앞에 내 모습이 더 신경 쓰이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친구 만나러 가는데 면접 보듯 준비하고 있지? 그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애써 웃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에 있는 브런치 카페였어요. 처음엔 정말 반가웠어요. 서로 얼굴 보며 소리 지르고 야, 너 하나도 안 늙었다. 머리 어디서 했냐? 살 빠졌네? 그런 말들이 오갔죠. 그런데 자리에 앉아 20분쯤 지나니까 대화 방향이 익숙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누구 아들이 어느 회사로 옮겼다더라. 누구 딸은 둘째를 가졌다더라. 사돈이 뭐 하는 집이라더라. 이번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더라. 남편이 아직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더라. 말은 다 웃으면서 하는데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씁쓸해지더군요.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합니다. 잘난 자식도 아니고 크게 속 썩이는 자식도 아니고 남 부러울 만큼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은퇴기에 소소하게 일하고 있고 저는 집안일 하면서 가끔 도서관 무료 프로그램 다니는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들 말이 계속 오갈수록 그 평범한 생활이 괜히 말 꺼내기 민망한 형편처럼 느껴졌어요. 한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너희 아들은 나게 그 회사 다녀? 아주 보통 질문이었어요. 따지고 들자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궁금해서 물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순간 왜 이렇게 목이 바짝 마르던지요. 그냥 다니고 있지 뭐. 저는 웃으며 대답했는데 제 입에서 나온 그냥이라는 말이 유난히 작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요즘은 직장도 직장이지만 결국 집이 있어야 애들이 버티더라 하며 자기 아들 전세금 보태준 얘기를 했어요. 다른 친구도 바로 맞장구를 쳤고요. 그 순간 저는 거기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의자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가 저를 공격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계속 찔렸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자꾸 내 삶을 설명해야 할 것 같지? 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내가 초라해진 느낌이 들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왔지? 저는 계속 웃고는 있었어요. 맞장구도 잘 쳤고 사진도 찍었고 케이크도 한 입 먹으며 맛있다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점점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건 그런 얘기들이 아니었어요. 너 요즘 잠은 잘 자니? 엄마 아프셨다더니 괜찮으셔? 갱년기 지나고 나니까 몸이 어때? 혼자 있는 시간 많아지면 무슨 생각 들어? 저는 그런 말을 기대했어요. 이 나이가 되면 누가 더 화려하게 사는지보다 누가 하루를 어떻게 버티는지가 더 궁금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다들 잘 지내는 척 하는데 더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아픈 얘기, 외로운 얘기, 마음 약해지는 얘기는 누가 먼저 꺼내면 지는 것처럼 아주 단단히 숨기고 있더라고요. 모임이 끝나고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창가 쪽 밝은 자리로 옮겨서서 웃으라고 하니까 다들 활짝 웃었어요. 저도 웃긴 웃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저는 멀쩡해 보였을 거예요. 아마 집에 와서 다시 봐도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자꾸 한숨이 나왔어요. 차라리 오늘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집에서 김치전이나 부쳐 먹고 TV 보다가 졸았으면 오히려 마음은 덜 고단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듣고 고개만 돌려 묻더군요. 잘 다녀왔어? 저는 잠깐 서 있다가 사람은 많더라. 그렇게만 말했어요. 남편이 제 표정을 봤는지 더 묻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어요. 잠자기 전에 오늘 일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피곤한 하루였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건 아닐 거야.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한 것뿐이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솔직히 말하면 속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친구들과의 약속을 슬그머니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옹졸한 건 아닐까? 내가 잘 안 풀려서 삐진 거 아닐까? 혼자 상처받고 혼자 멀어지는 게 이상한 사람 같아서요. 그런데 모임에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주말 오전에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며 책을 읽고 오후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고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 잠드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누가 뭘 샀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됐고 누구 아들이 뭘 한다는 이야기에 억지로 박수 쳐주지 않아도 됐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어때? 라고 아무도 묻지 않는 자리에서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한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물론 아예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 안부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생일날 축하 문자도 없어서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천천히 관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 풍요로운 삶일 줄 알았습니다. 연락처가 많으면 인복이 있는 사람이고 모임이 많으면 사교적인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 많으면 삶이 든든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 틈에 껴있을 땐 몰랐는데 저는 원래 별것 아닌 일상을 꽤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햇볕 잘 드는 날 이불 터는 것, 저녁 때 동네 한 바퀴 걷는 것, 마트 할인 시간 맞춰 과일 사오는 것, 드라마 재방송 보면서 손톱 다듬는 것. 그런 소소한 시간들이 쌓이니까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더 많이 얻는 건 어렵지만 내 마음을 덜 다치게 하는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요즘 연락처를 보아도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아요. 빈칸이 많아진 달력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고요. 누가 자주 찾지 않아도 제 하루는 충분히 굴러갑니다. 아침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가끔은 좋아하는 빵 하나 사와서 차와 함께 먹는 그런 하루. 별일 없는 날이 쌓여 나를 살게 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는 많을수록 좋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요.
연락이 줄어든 것이 외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관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나에게 이로운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채워지고 어떤 관계는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텅 빕니다. 50대가 넘으면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의 에너지까지 함부로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관계를 덜어내는 것을요. 마치 다이어트처럼. 몸에 군살을 빼듯이 관계의 군살도 빼는 것. 그러고 나면 오히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나다워진다는 것을. 이제 50대 중반, 60대 문턱에서 처음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하는가? 그 질문이 낯설고 어색하다면 아마 오랫동안 그 질문을 잊고 살았던 거겠지요. 연락 없는 친구들이 야속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먼저 안 연락하지? 왜 내 생일을 모른 척하지? 왜 저 모임에 나는 안 부르지? 그 야속함의 시기를 지나 이제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외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다이어트를 통해 진정한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사연을 함께 나눠주신 여러분께, 관계에 지친 여러분께 드리는 영어 문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잃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실패한 것처럼,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난 것처럼. 하지만 오늘의 문장은 말합니다. 잃는 게 아니라 그저 서로의 길이 허락해는 만큼 함께 걸어온 것이라고요. 세월이 지나며 우리는 그저 서로의 계절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오늘의 영어 한마디입니다. 모든 이별이 상실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길이 허락하는 만큼만 당신 곁을 걸어온 것입니다. Not every goodbye is a loss. Some people simply walked with you as far as their path allowed. Not every goodbye is a loss. Some people simply walked with you as far as their path allowed. Not every goodbye is a loss. Some people simply walked with you as far as their path allowed.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 분일 겁니다. 모임 자리에서 혼자 조용했던 날이 있으셨나요?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다 집에 돌아와 텅 빈 기분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에게 실망하고 나서 차라리 혼자였으면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에서 편안한지, 어떤 자리에서 소진되는지, 무엇이 진짜 나를 채워주는지. 그걸 아는 것, 그게 중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 앞에서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노크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